이 뒷부분을 빼고 상관없이 그거 제외해서 들을 먹으라고 잘못 알려진 거고요. 방광은 늘어났고 한꺼번에 못 내보내가지고 요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과 카페인 두 개가 의약품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이뇨제예요. 전립선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드신 약을 제가 보니까 메인 약이 이거 해벽산이거든요. 네. 해벽산은 개인마다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방할 때는 아주 낮은 약부터 시작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이걸 높여갈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하면 또 낮출 건데 그 번호만큼 강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은 나 정상으로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도 한 10몇 번 갔었는데 한 8번 정도로 줄고, 근데 4일 이후가 되니까 급박료가 전에는 좀 급하다 이러고서 빨리 화장실 찾아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더 급해졌다는 거죠. 급박료가 오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처음에는 한 일주일까지 괜찮다가 야간료가 급박료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도 그릴 뻔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 드셨을 때는 네. 약 양이 적당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거기서 움직이다가 이게 계속 누적되거든요. 누적되면서 누적된 양만큼 지금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호전된 정도까지 낮춰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도 양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방광이 그 정도 자극을 견딜 만큼 좋아져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기 전이니까 조금 낮추자, 횟수를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벽산도 낮추거나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 해벽산이라는 게 어떤 약인가요? 우리 몸에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외부와 이 경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구분해주는 비비비장벽, 그 다음에 전립선에 있는 비비비장벽, 이게 전부 굉장히 타이트한 보호막인데 뚫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약이에요. 청소가 일부 되고 있지만 자극 때문에 지금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원료는 한 10가지 정도, 동물성, 식물성 이제 10가지 정도 되고, 해벽산은 처방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쌍화탕 하듯이 이건 해벽산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이제 청소를 전담하는 중요한 처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간료가 있다 보니까 자기 전에도 또 화장실을 끝까지 가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수분 섭취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면 돼요. 저녁 식사하고 나면 물을 한두 컵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 시간만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 정도만 하면 전립선 기준에서 수분 섭취는 충분해요. 뭐 낮에라든가 아침에라든가 그때는 좀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적게 드시면 곤란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필요 없어요. 그냥 적정하게 드셔야 돼요, 수분은. 그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흔히 이제 1.8리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갈증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몸 안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 갈증이 나타나면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근데 갈증이 안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안에 이미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상당량의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 관리만 하시면 돼요. 보통 근데 억지로라도 좀 많이 먹어라, 1.8리터 이상 먹어라 이런 얘기. 네, 그거는 과거에 수분 섭취를 독려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1.8리터는 과거에 음료 산업하는 사람들이 1.8리터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논문의 원문에 보면 하루에 1.8리터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 필요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 속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만큼 보충하면 된다. 이게 핵심적인 논문 내용인데, 이 뒷부분을 빼고 상관없이 그거 제외해서 1.8리터를 먹으라고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 의도적인 호도거든요. 1.8리터는 중요한 기준이 안 되고 갈증이 생기지 않을 만큼 관리를 하면 돼요. 그 양은 개인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저녁 먹고 뭐 부득이하게 또 물을 먹거나 술 먹었다 이러면은 방법이 없나요? 물을 많이 먹었다, 뭐 과일을 많이 먹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술이나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거 먹으면 맥주 자체가 수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이뇨제거든요. 이뇨제라는 거는 없는 수분까지 끌고 와서 소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광이 빨리 이제 늘어나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요도가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거든요. 폐쇄에 돼 있어서. 그러면 방광은 늘어났고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한꺼번에 못 내보내가지고 요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분 관리를 천천히 드셔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죠.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나 맥주나 같은 거겠죠. 알코올과 카페인 두 개가 의약품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이뇨제예요. 근데 맥주는 수분이 많은 이뇨제, 커피는 수분은 없지만 이제 이뇨제죠. 이 두 가지가 소변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소변량이 빨리빨리 방광이 빨리 채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방광을 자극하는 자극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방광은 점막이 한 겹 더 있어서 그걸 개그층이라고 하는데 점막이 있는 이유가 소변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한 층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극 요인 중에서 제일 큰 자극이 카페인과 알코올이에요. 이걸 드시면 소변이 많이 안 찼는데도 이제 급박요나 야간요나 빈요나 이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걸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커피 중에 아이스나 뜨거운 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카페인이냐 디카페인이냐 이게 중요하죠.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자극을 받을 거예요. 디카페인은 아주 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시는 게 맞죠.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전립선에 좋다 이러잖아요. 그게 야간요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나요? 야간요의 원인을 전립선 비대증과 그 다음에 방광의 과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골반강 안에 있는데 얘네들이 커지고 얘네들이 과민해진 이유는 그쪽에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결국은 혈액순환이 풀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데 하복강 자체는 운동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도 얘네들은 그냥 겉따라서 가는 거지 운동이 안 되죠. 하체의 허벅지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혈액을 밀어 넣어주는 그래서 운동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습관은 하체 운동이다. 허벅지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대증을 처음 처방받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라. 일단 오래 앉아있지 말 것, 자전거 타지 말 것,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 많이 할 것, 샤워보다는 온탕 목욕을 할 것, 그리고 음식도 너무 찬 음식 드시지 말고 냉커피, 그다음에 맥주 다 차잖아요. 그다음에 과일도 차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내장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전립선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다. 소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거나 뭐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전립선 주변으로 치료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전립선 누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꼭 달아드리겠습니다.